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편을 찍겠습니다. 지금의 제목은 뭐냐면 대치동 큰 학원 강사들이 학원을 나가서 자기 학원을 할 경우 의외로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예요. 그 대기업 다니다가 자기 거 차려서 나왔는데 뭐 망하는 경우 뭐 이런 그런 이유와 비슷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큰 곳에서 일할수록, 큰 기업체나 큰 곳에서 일을 할수록 모든 것이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업화가. 그래서 한 학년만 줄곧 가르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런데 그것이 그 큰 학원에도 좋은 이유가, 얘는 2년만 여기서 일하면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약간 좀 큰 학원에서도 비교적 젊고, 예쁘고, 싹싹하고, 이제 그런 여자 강사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 뭐, 요런 애들을 맡고, 그리고 약간 나이가 좀 있고, 애들 컨트롤 능력이 좀 있는 선생이 또 중학교를 맡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아주 경험이 풍부하고, 입시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초등학교 그런 어린애들일수록, 그러니까 엄마들이 한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회화학원 이런 학원은 이제 그만 다니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입시 위주로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키기를 원해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 5학년을 맡는 선생님들이 정말 애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애들이 바글바글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2 이때 되면 애들이 막 미쳐서 날뛰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중2를 맡는 선생님이 초등부를 맡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실력도 있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오히려 돈을 적게 가져가는. 왜냐면 큰 학원들은 거의 다 퍼센티지 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페이를 받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도 좋은 게, 1년 정도 이렇게 학년을 지정해서 얘를 투입시켜 놓으면, 걔가 이제 1년째는 뭐 그렇게 신참이니까 좀 어리버리하게 있어도 2년째가 되면 그 학년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제 숙련이 된 그런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그 선생들도 자기가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서 몇 년 이상 있다 보면 정말 전문가, 그 학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큰 학원을 나왔을 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큰 학원에 있던 선생님들이 그만두지 못하고 이렇게 나이 40 넘어서 50 뭐 다 되도록 막 눈치를 봐가면서 그 학원에 붙어 있는 이유가, 자기가 나가면 이만한 대우를 못 받고 이만한 돈도 못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 학원에 매달려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고 원장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자세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아무튼 얘기가 조금 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한 학년에 있어서 전문가지, 통째로 전 학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 학원에서 나가게 되면, 나가서 자기 학원을 차렸는데, 나는 중학교 1학년 전문가입니다, 중학교 1학년만 받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학원을 차리면 뭐 초등서부터 고등까지 아니면 초등서부터 중등까지 뭐 다 가르쳐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빈틈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빈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전 학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초짜인 거죠. 한 학년만을 빼놓고는. 예. 그러니까 그 학년만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예, 대도시 아니면 대도시의 큰 학원 아니면 없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 나와서 자기 학원을 차리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고 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큰 학원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을 가장 가르치기가 힘든데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하루아침에 나가고 학원 근처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가 가르쳤던 애들 데리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차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잘 가르쳤어. 그런데 걔네가 이제 중3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르쳤던 애들을 계속 가르쳐야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이제 가르치는데 엄마들이 보기에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은 잘 가르쳤는데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선생 명성을 듣고 이 학원에 들어왔는데 중학교 3학년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못 가르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중3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선생이. 그래서 다 나갔어요,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이 선생님이 그냥 나는 중학교 2학년만 가르친다. 중학교 2학년 전문 선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습소 형태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은 대치동의 교습소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전문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아주 크게 막 이렇게 벌려서 가르치지는 않았더라도 그래도 그 큰 학원에 있던 거 이상으로 나와서도 잘하는 것을 봤어요. 아무튼 큰 학원은 한 학년의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합니다. 그게 학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므로.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학원을 차릴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어올 때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영 아닌 애들은 그냥 걸러내는 게 큰 학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베이직이 깔려 있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태도도 그렇고, 공부하는 태도도 그렇고, 큰 학원 다니는 애들 치고 막 주의가 산만하고 망나니 같은 그런 애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테스트 볼 때 그 아이들은 걸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쫙 들어왔어, 애들이. 물론 그 안에서도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행동이 정말 이상하거나 그런 애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 말고 정말 동네에서 정말 막 까불고 막 이러는 애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보는 거죠, 그런 애들은. 세상에 이런 애들도 있구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한 큰 학원에 있던 선생님들이 작은 학원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큰 학원은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애들, 그리고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숙제를 아주 많이 내주는 걸 좋아해요. 그걸 다 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1시간을 배우지만 집에서는 이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 5시간 이상은 5시간 이상은 집에서 혼자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고
숙제 다 해왔는지, 제대로 집에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빙산의 일각, 그것은 학원 생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숙제. 예, 그래가지고 보통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동사 변형 144개를 외워와라. 그러니까 6학년 아니면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동사 변형을 이제 공부를 하죠. 외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하나하나 뭐 발음이랄까 아니면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동사 변형표 프린트물 쫙 돌린 다음에 이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끝. 오더 내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오면 오자마자 쫙 시험지 돌려서 144개 다 외웠나 이거 확인하고, 그리고 못 외워왔다 이런 애들은 남겨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일반 작은 학원에서는 야 무슨 이런 선생이 다 있나 이러지만, 거기서는 그게 그냥 보통 일상이니까. 예, 일상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영어 속담 100개 외워와. 오더만 내리면 끝이라니까요. 그럼 다음에 오면 또 그걸 또 테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큰 학원은 명령과 확인학습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독하게 외우기 시키나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선생님들이 자신만의 디테일한 노하우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예, 명령하면 그것에 따르니까 아이들은 뭐 집에서 지가 코피를 터져서 외우건 뭐 밤을 새워서 외우건 그거는 선생님은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외워오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시스템이 그런 식이니까 디테일하게 뭔가를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는 선생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왜냐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지도 모르면 그냥 외워와라 그냥 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확인학습 해줘서 시험 테스트 봐서 이제 확인학습 되면 이제 잘하는 애들은 칭찬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킬 그런 건더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민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교습소를 차려서 하고 이러면 그때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또라이 같은 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이 생기죠. 큰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말 다 잘 가르쳐서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모든 게 갖춰져 있고 공부 태도가 갖춰져 있는 애들은 지나가면서도 지나가는 말로 한 한마디를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것까지도 자기 거로 픽업 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못하고 이런 애들은 10번을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10번을 설명하고 10번을 외우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프린트로 만들어서 갖다 바쳐도, 예, 그러니까 이 음식을 내가 먹고 씹어서 걔 입에 넣어줘도 그거를 잘 소화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혼자 독립적으로 나와서 교습소를 차리면 그때서야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중에는 그 선생님이 혼자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거죠. 자양분이. 예, 그래서 의외로 큰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거 차려서 하다가 그것도 딴 이유가 아니라 못 가르쳐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맨날 이제 옛날 그 제 원장님도 맨날 그 회의하면 맨날 그런 소리 해요. 학원에 있던 강사가 자기 거 차려서 나가면 망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협박 아닌 뭐 위협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고군분투 속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
나와서 사는 삶이 저에게는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그것만 먹고 살 거냐, 아니면은 치타가 드넓은 초원을 외롭지만, 그리고 사냥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지만 드넓은 초원을 뛰어다닐 거냐, 자기 시간을 만끽하며, 예, 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예, 드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는 치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저한테는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고군분투하는 것 때문에 저의 또 유튜브를 또 찍고 뭐 이런 또 일도 요즘에는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상이에요.